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뒤덮었던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내려지면서 전국은 조기 대선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네, 정치부 성승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성 기자, 먼저 박 전 대통령 아직 청와대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언제쯤 나올까요? 네, 일단 이틀째 공식 입장이 전혀 없죠. 예. 내놓은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승복을 했든지 불복을 했든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관저에서 홀로 머물면서 조용히 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동 4조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언제 갈 것이냐라는 것도 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예. 일각에서는 내일쯤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역시도 뭐 그렇다, 내일이다, 모레다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삼성동 4조 같은 경우에 좀 개보수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보일러 배관도 놓고 뭐 여러 가지 개보수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주말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경호팀이 4조로 짐을 옮기는 모습들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했고, 예. 그리고 또 통신 시설을 설치를 하고 의자 등 뭐 집기류를 갖다 놓는 모습들도 나왔기 때문에 네. 임박했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일단 경찰이 경력 350명을 지금 투입을 해서 예. 경호를 강화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관저로 가지 않고 청와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 자체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 예. 증거인멸을 지금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좀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만장일치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점 예. 그리고 정부 역시도 헌재 결과에 수용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불복할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 좀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정치권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박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서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조기 대선이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봄철 대선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초에는 다들 국민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12월에 대선이 예. 이루어지는데 5월 초, 지금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 무려 이제 7개월 정도가 앞당겨진 그런 건데 아무래도 많이들 그 대선하면 생각하시는 게 패딩 재킷을 그렇죠. 잠바를 예. 네. 입고 그리고 또 핫팩을 쓰고 뭐 그러면서 선거 유세를 하고 또 투표소 앞에서 또 기다리시면서 보온에 좀 신경을 쓰셨던 그런 모습들 저희 역시도 지난 대선 때 나오실 때 좀 따뜻하게 입으시려고 이런 얘기를 예. 했던 것들도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저 다른 5월이기 풍경이겠네요.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당 경선이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좀 있고 그리고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들도 좀 필요를 하고 예. 또 5월 초에도 징검다리 연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60일 이내인데 60일을 꽉 채우지 않겠느냐. 그래서 5월 9일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이번 달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공고하게 돼 있는데요. 예. 탄핵 인용 후에 최대 열흘 이내에 발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20일에는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초에 나왔던 것이 벚꽃 대선이라는 표현들을 이제 언론에서 좀 많이 썼는데 예. 아무래도 5월이기 때문에 벚꽃은 다 진 상황이고 그때는 장미, 그래서 장미 대선이다라는 용어를 늘 새롭게 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1971년 7대 대선입니다.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랑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맞붙었을 때 그때 이후에 46년 만에 예. 지금 장미 대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임기 단축 개헌이 이제 뭐 정치권 합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다음 차차기 대선 같은 경우도 그때는 꽃샘 대선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좀 다르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투표 결과와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비상 상황이고 조기 대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에 대선이 시작이 됩니다만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만 취임 70일 전에 원래 이제 그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이라고 친다면 2월 말, 3월 초 이때가 되기 때문에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지금과는 조금 이번만에, 그러니까 장미 예. 대선은 이번만에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주기 시작점이 좀 달라지는 네네. 느낌이네요. 예. 아무래도 이 조기 대선에 맞춰서 정치권도 발걸음이 좀 빨라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선 일정, 각 당의 경선 일정들이 좀 속속 확정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예. 탄핵 선고 직후에 바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당, 자유한국당 역시도 사실 탄핵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렇다 할 아무래도 좀 책임감 이런 부분이 있어서인지 예. 구체적으로 좀 속도를 내지는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한국당 자체도 이제 대선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경선 관리위를 꾸렸습니다. 이렇게 좀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열흘 동안 2차 선거인단, 경선 선거인단 예. 모집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4월 초에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4월 3일에 경선을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을 하게 되고 네. 만약에 1위 주자가 과반 득표가 안 될 경우에는 1, 2위 주자끼리 결선 투표를 4월 8일에 하기로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경선의 룰 사실 뭐 손학규 예.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와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이 예. 사실인데 어제 바로 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국민 경선 80%, 여론조사 20% 이렇게 하기로 확정을 했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도 28일에 후보를 선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예. 자,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궁금한데요. 이제 본격 대선 레이스에 들어갔다 이렇게 네.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두 가지 프레임이 좀 동시에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적폐청산, 예. 계속 탄핵 이전부터 외쳤던 적폐청산,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좀 띄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 선고 직후에 자택에서 탄핵 선고를 지켜본 다음에 바로 팽목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왜 팽목항으로 갔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 박근혜 정권의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바가 박근혜 정권의 무능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집약돼서 사고가 난 것이다라고 예. 좀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전 정권 적폐청산의 가장 어떤 정점에 있는 예. 이전 박근혜 정권과 차별화 우리는 예. 차별화를 좀 하면서 적폐청산의 좀 기치를 높인 것 아니냐 이런 좀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 연이어서 지금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요 주자들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안희정 충남지사도 그렇고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다들 촛불 집회에 참석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참석을 안 하는데 이재명 시장만 참석을 하면서 끝까지 촛불과 함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적폐청산, 그러니까 탄핵은 그 한국의 부조리를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시작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선명성을 강화하면서 적폐청산을 최전선에 좀 앞세우는 그런 모습이고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일로 예정됐던 지지그룹 포럼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사태를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그 이후로 내세웠던 것이 아무래도 제도권 내에서 상황을 수습하는 모습들을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봤다면은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또 대연정을 내세웠던 그리고 안희정 지사 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이제 국민 통합, 이제는 통합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탄핵 인용과 관련된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이제는 예. 갈등과 반목을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주자의 메시지는 국민 통합이다라고 차별화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나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말에 공식 일정을 별도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역시도 내세우는 것은 결국엔 국민 통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그 지금 광장의 민심이라는 것이 사실 약간 과열돼 있는 예.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냉각기까지는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이제 개헌 그리고 반문재인 그런 구도로 만들므로써 결국에는 중도 대연합을 시도해서 뭐 적폐 대 반적폐 예.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구도를 좀 꾸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프레임 대결이 시작됐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관전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촛불 지금까지 다들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은 그 야권 주자들이 지금 이제 야권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네. 어쨌든 기존의 야권 주자들이 상당히 선전을 했던 모습들을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이것이 촛불 민심의 힘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권 교체라는 구호를 내세움으로써 촛불 민심의 힘을 얻었고 그래서 좀 약진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제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내세울 수 있는
정권 교체, 적폐 청산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약발이 조금 닿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관측들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얻었던 그런 압도적인 대세론이라고까지 불리는 그런 지지세가 공고하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이 흔들릴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유의 깊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예. 민심이 바라는 것이 아까도 프레임 대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합을 바라느냐 아니면 끝까지 찾아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뭐 부패를 완전히 덜어내야 된다라고 갈 것이냐, 이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 세력들이, 그러니까 지금 탄핵 반대하시는 어르신들, 이분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좀 향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로 나와서 탄핵 불복 그런 행동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대선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60일 뒤에 이제 뭐 지금 한국당의 주자가 이렇다 할 주자가 없는 예.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국당 주자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황교안 아직 뭐 출마하세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출마할 것으로 뭐 언론에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 점쳐지는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아니면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그런 그 보수의 집결 이 예. 힘을 받아서 부상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내놓는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좀 표심이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김종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계 개편 움직임.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엄청나게 사람들을 만나고 네. 다니고 네네.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만난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 이제 그 중도를 표방을 하면서 약간의 그 제3지대에서 개헌 또 경제 이런 걸 고리로 해갖고 뭔가 한번 대선판을 좀 바꿔보자, 좀 뒤집어 보자라고 그런 생각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통한 그런 연대의 그런 군부를 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좀 온도를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안보 이런 것들이 또 그 사실은 뭐 안보는 보수다라는 예. 얘기가 있듯이 이제 북한과 이제 안보 등이 결국에 문 전 대표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의 그런 가치관을 공유하는 그런 연대, 안보 연대가 또 힘을 받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좀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 상황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성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